사과의 고장으로 알려진 경북 청송. 이른 아침부터 빨갛게 익은 사과의 선별 포장이 한창입니다. 좋은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20대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역시 올해 갓 30대에 접어든 청년 이성모 씨인데요. 청년이 사라져가는 농촌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 농부들. 이들이 농부를 직업으로 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북대 농대를 다니던 이성모 대표는 2017년부터 본격 농업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업을 하고 계셨고 마침 또 제 성격상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대학교 때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취업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겠다. 농업을 전공했고 그리고 그 농업 전공을 조금 살려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졸업하고 바로 청송으로 돌아와서 농창업을 바로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던 사진보다 나는 기존에 좀 없어 보여가지고. 이성모 대표는 청송 지역 사과 농가들의 사과를 수매해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창업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매출 30억 원을 바라볼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별화가 온라인에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별화를 시켜놨는데 이름은 똑같은 청송농장이라면 또 청송사과라면 소비자들이 저희 사과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밍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름을 저희 내에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된 거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 던져보고 만들어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 꿀땡이 사과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 4년 차, 5년 차 가고 있는 중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달콤함이 연상되는 이름을 붙인 사과는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농산물 생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사과와 마카 가공품까지 생산하며 농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곳 농장에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대를 졸업을 앞두고 농업 분야에 창업을 할까 생각해서 그 대표님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운영하는 역량 등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가 30여 곳의 사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모 대표. 사과 수확 시기인 가을이 되면 하루가 쉴 틈이 없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사과밭에 농가분이랑 같이 확인하려고 사과 수확하는 데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기 마카하우스인데 네. 올해 발화가 잘 안 돼서. 마카 농사는 이성모 대표가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던 작물인데요.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는 미국 나사가 선정한 우주인 식품으로 활력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마카 처음에 창업할 때 지었던 마카를 농사짓는 하우스입니다. 근데 올해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발화가 잘 안 돼서 두 번째 지금 심어놨는데 물 관리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마카. 이성모 씨는 잡초를 퇴비로 사용하는 친환경 순환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운 마카는 차와 진액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카 농장을 살핀 뒤 서둘러 사과 농장으로 이동하는 이성모 대표. 해발 250m 이상, 일교차가 13도 이상으로 큰 청송 지역은 당도가 높은 꿀사과 생산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이성모 대표는 그중에서도 제초제와 착색제, 비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순환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단락하다가 네. 생각보다 맛이 좀 덜 들었는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조금 거죠? 미렸어요. 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 농부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좀 낫겠죠, 더? 며칠 사이에? 똑같을라나? 아니 좀 지금은 맛이 좀 많이 들었더라고. 이성모 대표는 청송의 사과 발전을 위해 30여 곳의 계약 재배 농가들과 병해충 관리나 재배 성과 등을 공유하며 달고 맛있는 사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4만 돼도. 체감상으로. 13 후반만 돼도 좀 많이 나더라고, 사람 먹으면. 저는 애초에 뭐 일단 뭐 제초제 같은데 좀 거부감이 있어서 초생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꿀땡이 쪽에서 이제 초생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유통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만족스러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1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종성 씨는 청송 지역 사과 농가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성모 대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무튼 젊은이들이 보면은 별로 방향성 같은 게 없는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쪽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막 진짜 막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장사 막 하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대표처럼 저렇게 젊은 대표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주 드문 경우죠. 자신만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이성모 대표. 그와 같은 젊은 일꾼들이 농촌으로 모여들어야 비로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 더 활력이 넘치고 일자리가 더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제 접근 자체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이제 보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어떠한 그 정책 그리고 정책 지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이지만 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000평짜리 플라스틱 온실이고 환경제어는 네덜란드 코넥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온실입니다. 30대 청년인 임창규 씨가 운영하는 파프리카 농장. 약 2만 1,000제곱미터의 땅에서 한 해 약 35만 킬로그램의 파프리카를 수확할 수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입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 해 매출만 1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창원에서 이제 토목공학과를 다녔는데 이제 외삼촌 일하시는 걸 보고 농업 괜찮다 싶어서 이제 진주에 있는 학교에 이제 원예학과를 편입을 해서 이 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배 과정의 대부분을 컴퓨터가 해결해 주기에 사람이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순을 따는 작업입니다. 이제 순을 따서 이제 유인을 해줘서 나무가 그냥 이 줄 따라 이제 클 수 있게. 해충을 막기 위해서 천적 활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랑 같이 벌레를 방사해가지고 벌레가 여기서 번식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뿌려놓습니다. 천적 재배는 임창규 대표가 직접 네덜란드에서 배워온 선진 농법입니다. 해충은 이제 저희가 총체벌레, 진딧물, 뭐 그런 이제 가루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기 보이는 여기 팩 보이는 데서 이제 애꽃노린재라는 벌레를 키워가지고 그 벌레가 이제 총체를 잡아먹고 그리고 진딧벌이라는 또 벌레를 방사해가지고 이제 진딧물에 이제 자기 새끼를 까서 그 새끼가 그 진딧물을 먹고 이제 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26세 나이에 시작한 파프리카 농사. 편하고 재미있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것이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 물주기 등 대부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데요. 많이 일하지 않아도 수확률은 노지 대비 3배가량 높아 그만큼 수익도 많습니다.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코코넛 열매 껍질 가지고 갈아서 만든 이제 배양토입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나무 키울 때 이제 배양토로 많이 쓰는데 지금 저희가 천적을 키우면서 천적이 이제 돌다가 먹을 게 없으면은 여기에서 좀 먹고 이제 쉬고 가라고 지금은 보리를 뿌려가지고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빚을 내어 시작한 농사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해 농사를 해충으로 망친 것인데요. 그 후 농사를 배우고 연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그 전해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이제 나무가 좋다 이런 거 비교하려고 지금 계속 데이터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는 방법에 따른 뭐 나무 또 형태 이런 것도 다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고. 계속 보고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에서 바나나 파프리카라는 신품종을 들여와 스마트팜 재배를 했는데요. 재배 노하우가 부족한 초기 단계지만 성공적으로 재배해 수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 믿는 임창규 대표.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작물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스페셜한 종자를 들여와가지고 파프리카가 이제 일반 이런 피망과 같이 생긴 이런 파프리카가 아닌 조금 더 긴 파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좀 맛이 다양한 파프리카를 더 생산해보고 싶습니다. 2019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40 세대의 경우 5060 세대에 비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이 하나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경북 의성에 위치한 스마트팜 농장. 이곳 안에서는 수경 재배로 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주인공은 젊은 두 청년으로 1년차 초보 농부입니다. 농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던 중에 의성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600평 정도의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성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 1기생인 최성우 씨. 교육 기간 동안 스마트팜 선도 농장을 찾아 현장을 체험하고 딸기 재배 기술을 익혀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몇십 년 농사 지으신 분들도 올해는 날씨가 어때서 농사가 안 됐다. 어떤 분들은 뭐 요즘 날씨가 점점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팜 시설을 해놓고 나면은 그거를 데이터화로 어느 정도 다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패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에 월 200만 원의 실습 교육 수당을 받으며 배운 스마트팜 교육. 최성우 씨처럼 일기 교육생 28명 중 7명이 창업을 하여 의성군에 정착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농촌 쪽으로 많이 안 오는데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깨끗한 환경에서 육체적 노동을 좀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개면 시안리 일대에 조성된 스마트팜 교육장. 무자본, 무기술의 농사 초보자들이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1, 2기 교육생을 합쳐 총 63명의 청년 농부들이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딸기 묘종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어
창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심은 지 2주일 좀 안 돼서 지금 묘종이 여기 대지에 뿌리가 이제 정착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잘 정착되는지 이제 교육생들이 확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런너라든지 아니면 잎이 이렇게 좀 타거나 마른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뽑아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받으실 생각하셨어요? 기농을 결정하고 나서 그래도 시작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지금 최신 기술들이 지금 집목되어 있는 스마트팜을 먼저 교육을 받고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이룩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길게 바라보고 농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성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스마트팜 아카데미 운영 사업. 의성군은 이곳에 생산부터 출하, 유통, 문화여가 시설까지 조성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당장은 자기 혼자 오지만은 향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면 스마트 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스마트 베이비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자식들이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은 부모님들까지 유입하는 그 다행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인구 유입의 효과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 인구의 유입은 지역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을 도입한 농법을 통해 시장 개방에 맞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청년 농부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지만 그 농업 역량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 농장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영농 실습을 하는 그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 농업 기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스마트팜 창업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자금이 부족한 40대 청년들이 초기 정착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들에게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논밭을 우선 임대해주고 다양한 영농 기술이나 영농 경영 컨설팅도 제공해줍니다. 경기도 평택. 이곳에도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농장에 가는 중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따야지 채소가 맛있어요. 씻지도 않고 나왔어요. 서둘러 도착한 곳은 그가 농사를 짓는 샐러드 채소 농장입니다. 농대 졸업 후 농업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그는 2016년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졌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러신 거예요. 리나, 네가 청년이 됐을 때는 농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 잘 모른다. 왜요? 그랬더니 농업은 어느 나라를 가든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가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농사 짓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되게 좋은 거에 될 거다. 난 너가 농업을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어릴 때부터 난 그럼 커서 이제 농부가 돼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농대도 가게 되고 농업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러시아에서 한국 농업 기술을 교육했던 최린 대표. 그런 그가 농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내심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학원까지 하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농사한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할까 그랬죠. 그런데 일단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이 길로만 계속 가니까 하겠구나. 지금 아주 흔쾌히 돕고 있습니다. 최린 대표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농 초기 경기도 팜쉐어 프로그램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무상으로 임대받았던 그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채소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농업 하우스에 빌려줘도 이렇게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스마트팜 교육이다. 그런 데를 미리 한번 1, 2년 동안 해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농업을 할 수 있을 건지, 내가 정말 배울 생각이 있고 이거 가지고 생산을 잘 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할 수 있을 건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팜 프로그램이 엄청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팜쉐어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도 배우고 샐러드 채소의 생산, 수확, 유통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일 수확한 채소를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샐러드 매장을 오픈하게 된 것인데요. 다 끝나신 거죠, 이제? 네, 이제 수확하는 건 다 끝났고요. 이제 매장으로 이제 가야죠. 농장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장. 이곳에 최린 대표의 샐러드 가게가 있습니다. 3kg, 불고기 3kg. 예. 네. 2017년 평택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몰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회를 잡았는데요. 청년몰을 하지만 전통시장이랑 같이 상생을 해가지고 재료들은 다 여기 시장에서 삽니다. 시장 상인분들도 싸게 해주시고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신선하고. 인테리어 비용과 1년간의 임대료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매장은 그가 정성 들여 키운 샐러드 채소를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작물을 해야 내가 한 달에 월급이 나올 수 있는 작물이 있을까를 이제 봤어요. 엽채류를 키우면은 그건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하우스 시설로 지어놓으면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매일매일 나오는 거고 한 달이면 심어놓고 한 달이면 생산이 되니까 샐러드 채소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샐러드 채소를 키우게 됐는데 그거 샐러드 채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박스로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해봤더니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이만큼 딴 게 거의 3kg인데 그거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부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도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다 보니까 농업에서 생산도 하면서 이렇게 샐러드 가게도 하게 된 거죠. 1차 생산만으로 얻기 힘든 수익을 2차 산업으로 연계해 극대화한 것인데요.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단골 손님이 늘어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스만 따로 안 파는데 단골 손님이셔서 오늘은 직접 만든 샐러드 소스까지 특별 주문이 들어왔네요. 제 마크를 짠 붙입니다. 짜잔. 당일 수확,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루 40인 한정 판매하는 최린 대표의 샐러드. 건강식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주 고객인데요. 일단 야채가 너무 어려서 안 쓰고 잘 넘어가고 샐러드인데 너무 배부르고 한 끼 식사로 되게 좋아서 친구들이랑 와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해 농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최린 대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까지 생각한 그의 남다른 사업 계획은 그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은 3년이 데스벨이고 농업은 5년이 데스벨이에요. 아직 저 농업을 아직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게 데스벨이 지나면 5년 뒤에 OMG 팜마켓이 각 팔도에다가 지어서 이렇게 각 특산물 활용해서 음식점을 만드는 그런 게 제 꿈입니다. 농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들만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농업은 FTA 시장 개방화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